안녕하세요. 김선생TV의 김영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하고 동일하게요. 금일 매각이 있었던, 금일은 수도권에는 수원 본원밖에 없었어요. 수원 본원에 오늘 총 46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2020년 9월 10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11개에서 경매사건 진행을 했어요. 46건 중에 진행이 낙찰 10건 됐고요. 나머지는 뭐 유찰 변경됐는데요. 오늘 금일 낙찰됐던 물건 중에 제가 여러분들 조금 관심있게 볼만한 물건들 제가 보고 간략하게 좀 결과와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항상 경매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요, 경매는 요즘 경매시장 분위기 자체가 대세 하락하고 있다. 모든 지금 아파트 중개 매매부터요, 중개시장 자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으면서 거래 건수가 엄청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중개를 할 수 없는 것, 중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게 현장 갔다가 조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만큼요, 경매는 정말 객관적으로 물건을 같이 분석해 가지고 시세보다 중개 거래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려고 경매를 하는 거니까, 그 근본 취지를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입찰할 때 객관적으로 잘 응찰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진행되었던 것 중에요, 용인 영덕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제대로 하나 낙찰이 된 게 있네요. 2019 타경에 22,691번 사건이고요. 용인 기업 영덕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2층이고요. 2층이고 건물 면적 보십시오. 163평입니다. 상당히 크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163평입니다. 감정가 11억 2천이었는데 금일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한 분이 97.6%의 낙찰을 받았어요. 상당히 좀 과격하게 응찰하셨죠. 물론 뭐 2순위하고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본인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지도에서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여러분, 아파트형 공장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항상 수원법원 가다 보면요, 예전에 수원법원 광교로 옮기기 전에 아주대학교 있는 쪽에 수원법원이 있을 때 항상 다녔던 저희 집이 송파거든요. 여기서 수원법원 아주대 있는 쪽에 수원법원, 지금 이전하기 전이죠. 이전하기 전에 예전에 수원법원에 있을 때 항상 용인 수원 고속도로, 용인 흥덕간 민자 고속도로 이거 타고 다녔거든요. 타고 딱 나오면은 오른쪽에 보였던 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고요. 코너 자리에 교통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용인 흥덕과 강남 분당 내곡, 뭐 양재 쪽으로 양재 쪽으로 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인 서울 고속도로 그 마지막 종착점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거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건물이 총 205호, 205-1호, 206호 해가지고 총 3개 호실, 전체 건물 면적이 163평입니다. 전용 163평이면 사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집합 건물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증금 3억에 대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은 2019년 하셨는데 건재당이 2018년도 10월 25일날 건재당이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했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전세권도 가압류나 압류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소입니다. 말소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리사원은 깨끗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있어서 권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낙찰을 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사용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제 판단이 거의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저 보이는 게 전면 전경도구에 보시면 사무실이나 연구실, 뭐 R&D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은 최초 분양할 때 설립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산에 관련된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최초에 건축 설계에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목적성을 정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거든요. 지식산업센터로 이거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2205회 2교호실, 총 3교호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R&D 연구단지나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에 따른 뭐 조금의 보관창고 이런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유해 물질을 취급한다든지 공해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형태의 업체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위치 보셨고 2층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세개호실입니다. 세개호실. 자, 그러면은 이분께서 10억 9,400 감정가에 거의 뭐 100%에 달하도록 낙찰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요, 서울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뭐 외관도 수려하고요, 직원들 출퇴근하기에 대중교통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서울 진입하기 좋고, 아래로는 뭐 동탄, 수원 그쪽에 교통으로 따지면 강남 이남권으로서 판교 아래이면서 수원이나 용인, 판교, 강남권, 그 아래쪽으로는 화성 동탄 그 일대까지 차량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주 교통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163평을 사무실 겸 자기 어떠한 사무실이죠. 예,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 163평에 교통 좋고 이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가를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로 세를 얻어도 아마 월세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분은 실소유 목적 같아요. 실소유 목적으로 자기의 뭐 사무실, 뭐 연구단지 직원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실목적으로 해서 받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시세나 분양가 조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권리상의 문제 전혀 없으니까 명도 깔끔히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참 이 전세권자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데 1순위 건재당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뒤에 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임차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전세를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전세금을 보존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경매에서는 뭐 말소돼 버리지만,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뭐 나간다고 했었을 때, 매매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가압류 금액하고 후순위 건재당하고 다 합치면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건 한 10한 6억 정도 돼 있는 거를 보고도 전세금 3억을 넣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큰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낙찰된 것 중에 김양장동 임야, 이거는 토지막 매각된 건데요. 뭐 사진상 보다시피 바로 그냥 여기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존재하거든요. 법정지상권 문제 반드시 발생하니까요. 건물 존재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는 넘어가고요. 오늘 낙찰된 게 몇 개 없습니다. 여기 수원 8달 화서에 빌라
낙찰이 됐네요. 감정가 대비해서 81%에 낙찰됐는데요. 감정가 1억 7,600이었고 전용 15평짜리 토지 건물 일괄 매각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두 분 들어오셨는데 차이가 한 2천만원 가까이 차이 나게 입찰가를 좀 과감하게 좀 쓰셨는데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네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상의 인수해야 될 하자나 그런 건 없어요. 방 3개, 욕실 2개 안에 내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실거래 파악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셨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죠. 수원 위치는 위치 한번 볼게요. 예, 수원 1호선 수원역하고 화서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빌라입니다. 역세권 빌라고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요. 일단은 교통은 좋네요. 좋고 새로 지어진 필로티 구조라서 주차장도 갖춰져 있고요. 볼게요. 전용 15평 방 3개에 욕실 2개다. 그러면은 수원 시내에 전세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방이 하나, 둘, 3개, 주방, 거실. 15평이니까 거실은 조금 작겠네요. 대치만, 주방은 조금 작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발코니가 잘 빠져있네요. 구조, 빌라 구조 적당히 괜찮아 보이고, 예. 이제 시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평균 매매가, 네오빌 평균 매매가가 1억 6천 전후 정도를 하네요. 1억 6천 전후를 하고 있으니까, 1억 4천. 예, 실거주 개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하시면, 부동산 중개거래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진행한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제 채무자분하고 잘 이야기 하셔가지고 명도 깔끔해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나, 지금 아파트들도요, 경매에 예정되어 있는 물건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세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 대출 자체가 다 막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라. 여러분들 1년에 1, 2천만원요 모으기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차선위 번호 보십시오. 딱 최저 가격에서 10,000원 더 썼습니다. 10,000원요. 참 이게 경매가 알 수 없는 게 이 경매의 공개 경쟁 비밀 공개 경쟁이니까 상대방의 패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객관적인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정말 냉정하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입찰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가구 원룸이네요. 다가구 원룸입니다. 다가구 원룸 대지가 84.3평이고요. 건물이 308평입니다. 감정가 16억 2,400이었는데 이번 2차 기일에서 80% 13억에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낙찰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지상 1층은 가구 1개 있고 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지상 6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2, 3, 4, 5, 6. 한 층에 6가구가 있네요. 그럼 5, 6. 30가구, 총 31개 가구가 입주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도 포함된 일괄 매각이라서 건물 자체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물건이고요. 이제 임차인량을 봐야죠. 임차인이 역시나 무지하게 많네요. 총 31개 호실이니까요. 지금 임차인이 26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26명이 조사되어 있으면서 임차 보증금 합계가 9억 2천이에요. 월세가 118만원 나오고요. 임차 보증금, 임차인 26명에 임차 보증금이 9억 2천에 월세가 118만원 나옵니다. 이분 좀 공격적으로 2차에서 단독을 응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낙찰받은 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다 정확하게 이제 이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런 물건은요. 2008년도 11월 24일 날 동탄 지점에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했지만 이 건저당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말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2008년 11월 24일 날 은행 건저당이 1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이후에 들어온 모든 임차인들은 당연히 이 이후에 들어왔겠죠. 이 건물의 준공연도가 보존등기가 2008년 11월 24일이네요. 2008년 11월 24일. 예, 건물 준공등기 하면서 은행에 건저당 설정하면서 잔금 치르기 위해서 뭐 건축비를 주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금융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보존등기 되는 동시에 건저당 설정의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 거거든요. 전입신고의 확정일자 다들 뭐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죠. 해놓으셨고 임차권 등기도 이사를 나가야 되시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까지 하고 뭐 퇴실을 하셨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야 자기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전 강의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들어온 임차인분들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건이 제가 지금 보면서 얼핏 보니까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동일한 수원에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2019 타경에 25,423번 사건. 이거 우리 그 젊은 직장인들 첫 직장 하는 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 조심해라고 제가 영상 강의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예, 여기에는 여기가 그 적은 물건하고 차이점을 볼까요, 여러분? 이 물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건저당보다 빨라가지고 대항력이 있어요.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소송을 가고 골치는 아프지만 자기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불필요한 소송까지도 해야 되지만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자기 보증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켜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금일 낙찰됐던 이 물건은요,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정말 소액 배당금, 소액 임차인으로서 소액 배당금 2008년이니까 이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건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배당금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딨나, 임대차 보호법, 예. 주택이니까 수원 2008년 8월 며칠이었죠. 2008년 11월이네요. 2008년 11월이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수원, 수도권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수도권 6천만원 이하일 때 2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6천만원 다들 이해합니다. 임차인들, 예, 임차인들, 예. 다들 보시다시피 6천만원 이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2천만원 밖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나머지 3천만원, 2,500만원, 다 날리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건요. 임차인분들은 정말 이런 물건 들어가실 때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전 강의를 해놓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임차인분들께서는 적게는 뭐 500만원, 많게는 2천만원, 3천만원씩 다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말소돼 버립니다. 이분들 정말 큰 피해자들이거든요. 자, 일단 그 부분은 그래 하고요. 과연 이분께서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들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명령 받아가지고 다 맹도 처리하고 재계약하실 분들은 재계약하면 되고요. 그렇게 맹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 이 낙찰받은 분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13월 주고 받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분 낙찰 잘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그 전에 임차인들 각각 한 개 호실이 평면도 하나만 볼까요? 자, 내부 사진은 없네요. 내부 사진은 없지만 다들 전용 7평, 8평 정도 되는 호실이 총 31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 보십시오.
31개 호실, 예? 전세 보증금, 전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5,500만원만 놓는다고 계산해 보십시오.